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KF-21의 시제기 공개 이후 많은 해외 언론에서는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시제기 공개 이후 분석 기사는 주로 미국의 언론에서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와 유럽의 언론에서도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산업의 선두국가인 러시아와 프랑스의 언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국영 언론인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KF-21의 프로토타입 완성에 대해 처음에는 아무도 한국이 신형 전투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지만 한국인들은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해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꿈을 꾸고 있다라고 보도했으며 이 비행기의 국산화 비율은 65%에 불과하지만 전투기의 주요 구성품은 국산화되어 한국 내에서 제조할 수 있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로시스카야 가제타가 보도한 KF-21에 대한 기사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위치한 사천시에서는 KF-X 프로그램의 종말을 고하는 KF-21의 롤아웃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한국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약 250명의 인사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8번째로 가장 현대적인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KF-21 전투기를 만든 KF-X 프로젝트는 2016년 1월에 한국의 방위사업청의 감독하에 시작되었습니다. 생산 과정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핵심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KF-X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국방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총 예산은 18조 6천억 원이며 이 중 8조 6천억 원은 항공기 개발에 직접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하자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은 현대적인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0년 전 한국 지도부는 수출 가능한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에 내기를 걸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는 인도네시아이며 계약에 따라 전체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몇몇 기술에 대한 이전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인도네시아는 40여 대의 KF-21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당초 한국은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전투기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기술 지원을 제공한 미국은 관련 기술 이전을 거부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은 4.5세대에 해당하는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KF-21은 스텔스 기술이 일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개발의 첫 번째 단계인 시제기 생산이 즉시 군대에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수행해야 할 수많은 테스트가 있으며 어쩌면 KF-21은 약간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KF-21은 2026년에 준비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공군은 2028년까지 KF-21 전투기 40대를 생산하고 2032년까지 그 수를 120대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KF-21과 미국에서 도입한 F-35는 한국 공군의 주력 타격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그 프로젝트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한국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KF-21 보람에는 해외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전투기의 부품도 최대한 현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충분한 해외 솔루션과 예비 부품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서 제작한 예비 부품의 비중이 65%로 증가할 것이며 이후 한국은 수입에 의존하던 수입품들을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A사 레이더 등 핵심 부품과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KF-21의 생산 과정에는 719개의 한국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만 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2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생산으로 5.9조 원의 추가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며 또한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프로젝트를 통해 전투기 및 엔진 개발, 그리고 그 밖의 분야에서도 기술 독립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이 전기나 수소로 작동하는 항공기를 개발할 때 KF-21 프로젝트는 차세대 민간 항공기 분야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들의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어 국방장관은 KF-21의 롤아웃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지원의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자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F-15EX 전투기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의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의 기술을 이전하고 라팔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프랑스의 기술 이전 조건은 KF-21의 시제기 개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의 항공우주 분야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에어앤코스모스가 전한 KF-21에 대한 소식입니다. 에어앤코스모스는 라팔의 경쟁자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KF-21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서 나온 기사와 중복되는 기사는 제외하고 프랑스의 관점이 들어간 부문만 발췌해 보았습니다. 2021년 4월 7일에 한국은 카이에 사천 기지에서 KF-21 전투기를 출시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이스라엘의 전자장치가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제기를 생산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기술적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21에는 한국이 개발한 A사 레이더 등 전체 구성의 65%의 부품을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은 이제 5세대 항공기에 탑재되는 미래 기술들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KF-21의 첫 번째 비행시험은 내년에 예정되어 있으며 2026년까지 최종 시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KF-21은 8조 8천억 원을 들여 개발되었으며 2026년 1단계에서는 공대공 능력 확보, 2028년 2단계부터는 공대지 능력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10년 안에 총 120대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제조사인 카이는 300대에서 500대의 KF-21을 수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외에도 이미 한국의 FA-50 경전투기를 수입한 이라크와 필리핀 및 태국은 이 새로운 항공기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카이는 이미 사브의 그리펜과 다쏘의 라팔,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로키드 마틴의 F-16V를 눈앞에 두고 서방의 항공기 제조업체와 가격 전쟁을 벌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이가 시도하고 있는 방식은 그동안 자동차나 조선산업에서 한국이 서방의 업체들을 따라잡았던 방식입니다. KF-21은 마하 1.81의 최대 속도로 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거리는 2,900km입니다. 또한 7,700kg의 최대 적재량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디자인은 다른 4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더 스텔스 전투기에 가까운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은 10개의 하드포인트에 유럽의 IRIS-T와 미티어 등과 같은 여러 유형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KF-21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의 GE와 영국의 코밥과 마틴 베이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엘타와 엘빗 등 서구의 장비 제조업체들에게 진정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KF-21은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를 궁지로 몰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이상이 프랑스의 에어앤코스모스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전투기는 모든 나라들이 한 대 정도는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저변이 넓은 기계이며 또한 해외 수출에도 얽혀있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나 탑재 무기들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 작성된 KF-21에 대한 기사를 보면 각 나라가 처한 관점과 시각으로 KF-21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국내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모 매체가 보도한 성능 부족 국산 전투기 동남아도 안 사요 등 KF-21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작성된 KF-21에 대한 분석 기사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해외 언론에서는 시제기를 완성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기술적 업적이며 성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KF-21이 앞으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하지만 KF-21의 시제기를 정해진 스케줄에 맞게 발표한 것은 충분한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